코리아 리서치 문제. 네. 저는 여론조사 특히 선거 기간에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그 숫자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 혹은 뭐 기법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조사가 그냥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계속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조사가 사실 실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 몇 개가. 그리고 요즘처럼 포털을 통해서 그 숫자가 전 국민에게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퍼질 때는 단순히 여론조사를 넘어섭니다. 이게. 그래서 발표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룰을 지킨 것인지 검증하고 그래서 다시는 실수도 없고 의도도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발표는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취지 때문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제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리아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렸던 내용과 실제로 했던 게 좀 다르다라는 부분 때문에요. 과태료 1,500만 원 부과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여론조사를 하고 나면 그 기법 자체 혹은 사용됐던 샘플 그 수치를 정확하게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해명이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것이 그렇게 공개한 것과 실제로 사용한 숫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선관위에서 몇 명의 전문위원들만 볼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왜냐하면 세상에는 샘플링 전문가가 많습니다. 예. 그 해명이 충분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왔을 수도 있고 거꾸로 그 해명은 단순 실수가 아닌데도 과태료로 끝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 해명 자료가 공개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당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요청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뭔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나머지는 토론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제 토론회를 다 보셨어요? 네, 중간부터 봤습니다. 저도 진행하는 방송이 저녁 때 하나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는데 일단 총평부터 하자면 어떠셨어요? 어제 1대4 구도가 펼쳐졌던 1대4.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보도도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 양강 구도인데 실제로는 문재인 후보만 거의 집중적으로 공격받은 인상만 남았어요. 네. 실제로 개수를 세어보더라도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18개 질문요. 제가 어제 총평을 하자면 중반부터 오긴 했지만 그 이후 그 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전제하고 보자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구나. 저는 부정적 의미에서. 네. 포맷 어제 같은 대선 후보 토론 형식을 통해서 각 후보의 역량 내용을 검증하는데 검증하는 게 가능하냐. 네. 근데 이제 그게 개개인의 기량의 문제라기보다는 형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형식의 내용을 지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탠딩이 실상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화면에는 상반신만 노출됐거든요. 앉아있나 서있나 의미가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답변도 제한 시간에 포함됐기 때문에 질문에 집중되는 후보는 답변만 하다 끝이 났다. 네,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형식적 형평도 맞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균형한 1위 후보의 핸디캡을 감안하더라도 토론회가 아니라 이제 기자들이 후보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1위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다른 후보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후보들이 대등한 후보로 비춰져야 되는데 그냥 1위 후보를 검증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건 다른 후보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총평해 놓고 자 어제 오갔던 구체적인 워딩들 좀 볼까요? 네, 어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주적 개념 두고 설전 벌였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자 문재인 후보는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 필요할 땐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것이고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대목은 일단 직접 그 두 분의 어제 오갔던 멘트들 들어보죠.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안보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1라운드가 안보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네. 안보관의 이 공방은 각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어필하는 공격과 방어였다고 봐요. 예. 뭐 그래도 북한은 주적이지 믿고 싶어하는 보수층 믿는 보수층이 있고 아니 그 대통령과 국방부는 할 일이 다르지 하는 해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이해가 가는 답변이었고 근데 이제 이 주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안보 프레임으로 이제 그 자기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한 건데 이 공세는 적어도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성공적인 공세였죠. 답변이 부족했다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공세였다고 저는 봐요. 계속해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적이란 단어 자체가요. 근데 그건 그런 것도 있어요. 주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로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이 젊은 이게 무슨 세대한테 말인지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무슨 봅니다. 말인지 궁금해서 검색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요. 자, 다음. 또 다른 주적도 등장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주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맥락은 좀 다릅니다. 유승민 후보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당권 회복해서 대선 출마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 당권 정지시켰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이정이 보는 것 같다. 주적은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주적은 문재인 후보를 손짓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주적. 국방부 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은 지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긴 했어요. 네, 오래되긴 했는데 이 홍준표 후보의 이 발언 일단 육성으로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죠. 본래 당헌 당규대로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출당 제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징계 뭐를 사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당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권 정지를 시키십니까? 그 좀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이게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곤란한 질문이 유승민 후보로부터 올 때는 항상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번 1차 토론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항상 답변이 정해졌는데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한테는 좀 이게 어이없는 답변입니다. 어이없는 답변이고 도망가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에게는 어필하는 전략이에요. 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아주 보수성이 강한 분들에게는 이정희 전 대표가 북한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시 이제 양자구도 2012년 대선 2012년의 때, 양자구도 때 왜 튀어나와가지고 하여튼 그 프레임이죠. 제가 다시 설명하자니 이정희 전 대표 여기서 튀어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는데 이게 어이없는데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어필하는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어젯밤에 뜬금없이 토론에도 나오지 않았던 이정희 전 대표가 네. 실시간 검색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 책이 잘 팔까요? 덕분에? 고맙다고 해야 될지. 자, 이런 공목이 또 갔고. 그리고 또 어떤 공목이 있었습니까? 예, 주적 이야기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북 송금이 몇 년 지난 얘기냐. 매 선거 때마다 아직도 우려먹고 있다. 국민들이 실망한다라면서 그 논쟁을 정리해버린 겁니다. 자, 한번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거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지금 네?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 먹습니까? 네. 어제, 뭐랄까요.
형식 내용을 지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형식 자체가 사회자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예. 답변 내용도 답변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네, 9분 순서도 없고 그리고 뭐랄까요 1위 후보의 대부분의 질문이 집중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토론의 느낌이 안 났어요 사실. 그런 그 아수라장 가운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빛났던 순간인 거죠. 논쟁을 정리하는. 물론 뭐 심상정 후보도 실수하는 전략전 실수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제 요 대목은 또 난장판을 정리했다는 이미지를 남겼어요. 예. 자, 또 다른 인상적인 문답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한 겁니다.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는 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적폐가수라는 말까지 듣는 수보당했다. 이게 옳은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가 우선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면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폭력적인 문자 폭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 드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프레임은 문재인 지지자들 이꼬르 문재인 이꼬르 다른 사람을 적폐로 몰아가는 사람이다. 이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보고 이제 또 한 번 공격을 한 건데, 근데 저는 자꾸 이제 포맷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집중 공격을 받은 문재인 후보가 모든 대응을 잘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어제 말을 명쾌하게 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못한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받아가지도 못하는 포맷이에요. 이게 누가 못했으면 누가 잘했고 이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가져가기도 해야 되는데 어제 토론에는 아무도 이득을 못 가져갔어요. 사실은. 예. 처음 해보는 실험이라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제 형식의 내용을 지배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 형식이 남긴 이미지 한 사람만 집단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검증하는 역할로 나온 것 같다. 대등한 후보로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형식은 지난 SBS 토론회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선관위 주간 토론회도 이런 유사한 형식이면 사람들이 토론을 안 봐요. 현재로서 자유 토론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자유 토론회 하더라도 이제 미세한 룰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형식이면 모두를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안 봅니다. 토론을 안 보게 되면 다른 후보들한테 불리한 거예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토론회를 안 보면 그냥 구도대로 가는 거죠. 토론회가 그나마 남아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데, 하여튼 좀 답답했어요, 저는. 자, 다른 또 어떤 멘트들이 오갔습니까? 그러면서 안 후보가 어떤 정치 세력과도 손잡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유일하게 남는 건 국민뿐이다 라면서 이러한 이야기에 유승민 후보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지금 저한테 묻는 거냐면서 문 후보를 디스하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거기에 문 후보도 끼어들어서요. 유 후보한테 대신해서 답 좀 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헛개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대신 좀 봅니다. 답 좀 잘해 주십시오. 저, 드물게 빵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보고 묻는 거냐. 이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벌로 여기는 공통의 적이니까 안철수 후보가 도움을 청했는데 유승민 후보에게는 또 안철수 후보도 자기에게 표를 뺏어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하느냐 했더니 또 고통을 타고 들어와서 문재인 후보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귀여웠습니다. 이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대화가 화제가 됐나요? 네, 어제 홍준표 후보 설거지 이야기 다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자 홍 후보는 스트롱맨이라서 방송에서 세게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모든 후보들이 다 하나같이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홍 후보는 말이 잘못됐다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이 자리에 정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공격을 한 분이 포인트를 못 얻어가고, 왜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공격을 이렇게 넘어간 홍 후보가 이럴 뻔한 점수를 지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물론, 센 척 하느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스트롱맨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 답변을 듣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계속 욕할 분들은 욕하는데, 그 지지층들마다 성향도 갈리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다라고 홍준표 후보, 왜냐하면 개인도 이런 실수나 어거지나 부리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빨래 안 하고 밥솥 안 여는 게 스트롱맨 이미지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는 어제 이야기를 하죠. 논리적으로는 이건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데 정서적으로는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유승민 심상정 후보 토론을 잘했다 평가 또 이제 있는데, 대선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토론 그 자체를 잘한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토론 경진대회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토론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확보했거나 또는 상대 지지층을 와해시키거나, 그래야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가 그 토론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을 더듬어도 자기 지지층을 확보해야 하면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은 잘했는데 재수없다. 그러면 토론을 내용은 좋지만 잘못한 거예요. 토론회가 말경진대회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말을 잘하고 숫자를 잘 언급했지만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상대 지지층을 흔들거나 하지는 못했다는 면에서는 토론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 1차 토론회와는 다르게. 근데 홍준표 후보는 자기 거는 챙겨왔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여성 설거지 논란, 말도 안 되는 논란이죠. 그 자체로. 센 척 하느라. 근데 여기를 내가 센 척 하느라 그랬어. 공감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 이 토론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반응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말은 잘못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필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 잘못했지. 근데 솔직하네. 이런 반응이 자기 지지층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어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말을 잘했다는 거냐라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대선 토론회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홍준표 후보는 자기 걸 챙겨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후보들이 자기 지지층 분석을 잘못하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게, 이제 토론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론회는 결국 자기 지지층을 확보해야 하거나 남의 지지층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가 자기는 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토론회는 말을 아무리 새끈하게 잘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토론 경진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하고 대립각을 원하잖아요. 계속. 내가 보수의 적자라고. 그런데 그 지지층 분석을 보면 홍준표 후보에게서 유승민 후보에게로 갈 표가 없어요. 거의. 그 지지층으로 보자면 분석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보수 후보로 묶이니까 지지층이 겹쳐서 가져갈 표가 많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표 분석을 해보면 유승민 후보의 표는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어요. 문재인 후보에게도 일정 정도 가 있고. 그러니까 토론을 잘한다는 게 자기가 생각한 상대방을 두드려 패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후보는 문 후보로부터 뺏어야 되고, 문 후보도 역시 안 후보로부터 뺏어야 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 후보는 문 후보가 겹치는데 이 표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재인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야 자신에게 올 표예요. 그러니까 후보층은 겹치는데, 지지층은 겹치는데 그 표는 거꾸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해서 문재인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야 심상정 후보에게 쿠션으로 돌아오는 표란 말이죠. 표 분석이 제대로 안 됐어요. 보면 공격을 할 때 이분들이 일단 무조건 다 문 후보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 후보가 불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러면은 문 후보 지지자들은 억울해가지고 결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의 지지자들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이상한 토론회였어요. 전 어제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토론회 계속 가면 토론회 안 본다. 토론회 안 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문재인 후보가 1위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고착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전략을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후보 캠프에서. 자, 말을 일겠습니다. 이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리서치 문제. 네. 저는 여론조사, 특히 선거 기간에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그 숫자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 혹은 뭐 기법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조사가 과연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계속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조사가 사실 실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 몇 개가. 그리고 요즘처럼 포털을 통해서 그 숫자가 전 국민에게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퍼질 때는 단순히 여론조사를 넘어섭니다. 이게. 그래서 발표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룰을 지킨 것인지 검증하고 그래서 다시는 실수도 없고 의도도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발표는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취지 때문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제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리아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렸던 내용과 실제로 했던 게 좀 다르다라는 부분 때문에요. 과태료 1,500만 원 부과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여론조사를 하고 나면 그 기법 자체 혹은 사용됐던 샘플 그 수치를 정확하게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해명이 안 나왔는데 왜냐면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것이 그렇게 공개한 것과 실제로 사용한 숫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선관위에서 몇 명의 전문위원들만 볼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왜냐하면 세상에는 샘플링 전문가가 많습니다. 예. 그 해명이 충분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왔을 수도 있고 거꾸로 그 해명은 단순 실수가 아닌데도 과태료로 끝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 해명 자료가 공개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당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요청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뭔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나머지는 토론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제 토론회를 다 보셨어요? 네, 중간부터 봤습니다. 저도 진행하는 방송이 저녁 때 하나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는데 일단 총평부터 하자면 어떠셨어요? 어제 1대4 구도가 펼쳐졌던 1대4.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보도도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 양강 구도인데 실제로는 문재인 후보만 거의 집중적으로 공격받은 인상만 남았어요. 네. 실제로 개수를 세어보더라도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18개 질문요. 제가 어제 총평을 하자면 중반부터 오긴 했지만 그 이후 그 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전제하고 보자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구나. 저는 부정적 의미에서. 네. 포맷 어제 같은 대선 후보 토론 형식을 통해서 각 후보의 역량 내용을 검증하는데 검증하는 국방부 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은 지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긴 했어요. 네, 오래되긴 했는데 이 홍준표 후보의 이 발언 일단 육성으로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죠. 본래 당헌 당규대로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출당 제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징계를 사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당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권 정지를 시키십니까? 그 좀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이게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곤란한 질문이 유승민 후보로부터 올 때는 항상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번 1차 토론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항상 답변이 정했는데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한테는 좀 이게 어이없는 답변입니다. 어이없는 답변이고 도망가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에게는 어필하는 전략이에요. 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아주 보수성이 강한 분들에게는 이정희 전 대표가 북한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시 이제 양자구도 2012년 대선 2012년의 때, 양자구도 때 왜 튀어나와가지고 하여튼 그 프레임이죠. 제가 다시 설명하자니 이정희 전 대표 여기서 튀어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하겠는데 이게 어이없는데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어필하는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어젯밤에 뜬금없이 토론에도 나오지 않았던 이정희 전 대표가 네. 실시간 검색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안보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1라운드가 안보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네. 안보관의 이 공방은 각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어필하는 공격과 방어였다고 봐요. 예. 뭐 그래도 북한은 주적이지 믿고 싶어하는 보수층 믿는 보수층이 있고 아니 그 대통령과 국방부는 할 일이 다르지 하는 해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이해가 가는 답변이었고 근데 이제 이 주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안보 프레임으로 이제 그 자기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한 건데 이 공세는 적어도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성공적인 공세였죠. 답변이 부족했다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공세였다고 저는 봐요. 계속해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적이란 단어 자체가요. 근데 그건 그런 것도 있어요. 주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로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이 젊은 이게 무슨 세대한테 말인지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봅니다. 궁금해서 검색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요. 자, 다음. 또 다른 주적도 등장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주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맥락은 좀 다릅니다. 유승민 후보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당권 회복해서 대선 출마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 당권 정지시켰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이정이 보는 것 같다. 주적은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주적은 문재인 후보를 손짓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주적. 가능하냐. 네. 근데 이제 그게 개개인의 기량의 문제라기보다는 형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형식의 내용을 지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탠딩이 실상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화면에는 상반신만 노출됐거든요. 앉아있나 서있나 의미가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답변도 제한 시간에 포함됐기 때문에 질문에 집중되는 후보는 답변만 하다 끝이 났다. 네,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형식적 형평도 맞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균형한 1위 후보의 핸디캡을 감안하더라도 토론회가 아니라 이제 기자들이 후보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1위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다른 후보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후보들이 대등한 후보로 비춰져야 되는데 그냥 1위 후보를 검증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건 다른 후보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총평해 놓고 자 어제 오갔던 구체적인 워딩들 좀 볼까요? 네, 어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주적 개념 두고 설전 벌였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자 문재인 후보는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 필요할 땐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것이고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목은 일단 직접 그 두 분의
어제 오갔던 멘트들 들어보죠.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